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정리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5룸 오피스텔 자취생활 10년차 1인 거주집입니다. 1.5룸이면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데요. 이렇게 공간이 아주 넓지 않은 집을 정리할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공간 활용입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주방의 기능, 거실의 기능, 나의 취미생활 기능 또는 서재, 옷, 침실, 드레스룸까지 다 공간을 쓰다 보면 공간 활용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테리어를 포기할 수 없죠. 이분의 특징 소개하자면요. 공대생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CEO세요. 취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볼링 치시고 자전거 타시고 그림 그리시고 사진 찍으시고 커피 내려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와인도 즐기는 분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자취남이 꾸며두고 살고 계십니다. 이 집을 어떻게 정리만으로 확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룸 어떻게 대변신할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취남의 집에 아무래도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하시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만 좀 버려도 아마 훨씬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곳곳에 정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쓰레기 먼저 정리하자.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사 오시면서 소파 위치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공간이고 직사각형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소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 위치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 창문가에 있는 게 왠지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똑똑한 정리단 이 소파 위치 어떻게 바꿀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따 정리 후 모습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은 상부장입니다. 맨 윗칸에 뚝배기가 있고요. 와인잔도 있고요. 접시 나름대로 예쁘게 꽂아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살펴보면은 믹서기 위에 올라가 있고요. 컵도 있고 또 믹서기 몸판은 위에 있고 아래는 여기 있네요. 밀폐용기도 뚜껑 따로 몸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도 많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용품도 많지만 이 위쪽에 설거지한 후 그대로 둔 물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래 공간도 살펴보면은요, 네, 다 나와 있네요. 네, 요리도 나름대로 하시고, 소형 가전도 있으시고, 네, 청소 상태도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자취남 집이 아닌가,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데요. 아래 공간도 볼까요? 네, 개수대 아래 공간입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지만 사실 공간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공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오늘 중요한 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공간도 보시면은 네, 일회용 포크, 빨대, 젓가락들 네, 이것저것 쌓여 있고 냄비, 후라이팬도 막 쌓여 있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하겠죠. 작은 공간이지만 리얼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듯 합니다. 주방의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 집 주방에서도 흔히 이렇게 수납하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지 않은 주방 늘 수납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좁은 주방일수록 공간 활용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개수대 아래 상부장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와, 주먹밥, 네, 간식류도 있고요. 네, 이분의 식습관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취남답게 냉동 식품이 좀 많이 있네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배달 음식,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네, 인스턴트 식품이 좀 많습니다. 인스턴트. 자,
이 냉장실은 어떨까요? 네.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냉동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만두, 또, 네, 파스타 소스. 네.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요. 네, 냉장고도 좀 청소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술을 좋아하시네요. 네, 술도 있습니다. 네. 과일, 야채는 전혀 없고요. 네, 술을 많이 드시네요. 네, 역시. 네, 소스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 주스도 있고, 유효기간도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21년 12월 13일 딱 꺼냈는데 딱 걸렸네요. 네. 이렇게 무심코 드시다 보면 22년 5월 30일 다 지났네요. 네. 오늘 한번 냉장고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다 지났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자주 자취하시다 보면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은 아마 이렇게 날짜가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유효기간 먼저 체크한다. 네, 그래서 냉장고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가전이 주로 수납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네, 물감도 있고 향수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뭐 공구도 있고 뭐 로션, 치약, 칫솔 뭐 다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위에 얹어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공간이 오픈된 공간에서는 물건을 제자리 찾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분도 왜 이렇게 올려두었을까요? 당연히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가 숨은 공간을 한번 찾아드려서 물건의 제자리를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하는 방법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저 작은 주방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항상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수납의 달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넣는 거, 많이 넣는 거, 잘 쌓아두는 거, 잘 보관하는 거는 제가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쌓아두는 정리에서 잘 쓰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쌓아두게 되면 하나 꺼낼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런데 공간은 좁아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물건을 넣으려면 어떻게 도대체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꺼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꺼낸 다음에 종류별로 분류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주방 정리할 때 꼭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 될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함부로 꺼내셨다가는 네, 아마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싹 꺼내보니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성공입니다. 왜요? 더 이상 안 사겠죠. 보통 사람들은 나는 물건이 많지 않아. 내가 정리에 기술이 부족해서 정리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정리 문제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그리고 수납까지 연결하는지 자, 지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다 꺼낸 후 두 번째 과정 분류하기를 했습니다. 냄비류 분류했고요. 식품류 분류했고 소형 가전 그리고 밀폐 용기 또 식기류 그리고 컵 종류 그리고 유리잔 종류 그리고 커피 관련 또 조미료 액상 가루 그리고 이렇게 랩하고 행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물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주방의 경우 너무 공간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과 얘기해서 이쪽에 이렇게 꺼내 놓은 것들은 지금 버릴 물건입니다. 유리잔이 좀 많아서 짝이 안 맞거나 이렇게 뭐 잼병 같은 거 이런 건 버렸고요. 이나간 그릇, 뭐 그릇도 많진 않았는데 지금 요거 이나간 그릇은 뺐고요. 밀폐용기 이렇게 오염된 거, 물들은 거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빼야죠. 그리고 너무 일회용 나무 젓가락, 일회용품 많이 모아두셔서 배달시키면 바로바로 오니까 요건 다 뺐습니다.
정말 공간이 협소한데 이런 자잘한 물건까지 다 넣다 보면 공간이 금방 더 어질러지겠죠. 그래서 공간의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중요하지 않거나 꼭 없어도 되는 건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조미료 다 뺐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 오래된 거 이런 것들 다 뺐습니다. 버려진 거는 많지 않죠? 이 정도 지금 이제 뺐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끝난 후 이제는 이 싱크대 상부장 위에 또 하부장에 어떻게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저렇게 공간을 활용하는구나 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침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 바쁩니다. 드레스룸 기능, 취미 공간 기능, 또 운동 기능, 서재 기능, 침실 기능까지 어떠세요? 네, 이렇게 한 방에 많은 기능을 잘 넣긴 하셨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이 사이클 같은 경우도 업무 보시면서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고요. 침실에서 주무시다가 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 어디에 옮겨서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똑똑한 정리단이 바꿀 수 있을지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상 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핸드크림도 있고 면봉도 있고 건전지부터 전선, 핸드폰 왜 저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명함도 있고 급하게 업무 보신 장면입니다. 책들도 꽂혀져 있는데요. 책상 위가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 집 안에 있는 수납 도구나 가구나 이곳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동시켜서 깔끔하게 책상 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해요. 싹 꺼내서 정리를 하고 싶지만 거실에서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싹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좀 꺼내 보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옷장 정리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버릴 거 막 찾으시나요? 아니면 수납도구 사러 막 가시나요? 아니면 상자 막 사서 모으시나요? 글쎄요. 우리 집 옷장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어떤 분은 좀 먼지를 닦아줘야 되는 분 있고요. 어떤 분은 세탁소 비닐을 좀 다 벗겨내야 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요, 빈 옷걸이만 좀 빼도 되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옷장에 두지 않아야 될 물건들을 빼야 되는 집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거는 활용법보다는 접는 방법으로 옷장을 좀 유지하고 계셨어요. 옷장 딱 2칸입니다. 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민소매부터 반바지부터 패딩까지 두께별로 종류별로 물건이 많죠. 그러면 이 좁은 옷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우선 한 칸을 빼보았어요.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똑똑님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옷걸이입니다. 사실 옷걸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옷걸이 어떤 거 사야 돼요? 옷걸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옷걸이 추천 좀 해주세요. 바지 찢기 어떤 게 좋나요? 글쎄요. 지금 똑똑님들이 옷걸이를 사서 다 교체하기보다는 정리, 분류 먼저 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걸려있는 옷을 좀 모두 꺼내 보았더니 이렇게 옷걸이를 좀 남겨두었어요. 옷걸이 다양합니다. 두께도 이렇게 두꺼운 양복 옷걸이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의 옷걸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옷걸이 살펴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양복 옷걸이부터 좀 얇은 자켓 옷걸이까지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남성용 양복 한벌 전용 옷걸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성용입니다. 자, 여성용 옷걸이를 남성용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진 않죠. 그렇지만 남자들이 어깨가 엑스라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좀 작겠죠. 예,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양복 옷걸이는 당연히 양복을 거는 게 좋습니다. 이 옷걸이가 어깨도 보호하고 튼튼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이런 옷걸이에 셔츠나 면티를 걸면 5장만 걸어도 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얇은 옷걸이를 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도 다양한 옷걸이가 있어요. 네, 다른 옷걸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옷걸이가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두께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합니다. 플라스틱도 있고 이렇게 어깨 보호하는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옷가게에서 옷 구매하면 주는 옷걸이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목 부분도 다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 정리하면 옷걸이 먼저 싹 사서 교체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똑님들 어떤 옷걸이 사용하고 있나요? 무조건 다 버리기보다는 그 옷걸이도 종류별로 나누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옷걸이만 종류별로 나누어도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통일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지금 통일까지 어렵다라고 하면 남성, 여성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남편은 남편 옷걸이, 아내는 아내 옷걸이, 아이는 아이 전용 옷걸이를 활용하면 옷을 더 깔끔하게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옷 정리할 때 옷걸이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